57쪽에 71번도 71번. 앞에 거는 실수가 필요하고 뒤 거는 분배 법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뒤쪽 거부터 해봅시다.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이렇게 보면 천천히 할게요. 플러스 6i가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10i가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35, 15i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근데 i 제곱은 뭐랑 같죠? 마이너스 1과 같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5로 바뀌어요. 그럼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9. 동량 처리되다 보면 얘네들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4i가 되겠죠. 다 뒤쪽 거는 계산이 됐고, 이제 앞쪽 거는 실수가 필요한데, 1 마이너스 2i에 반대보인 1 플러스 2i를 분모 분자에 곱해야 되겠네요. 그럼 8 마이너스 i 곱하기 1 플러스 2i. 이렇게 되고, 분모는 켤레끼리 곱하면 물론 하나씩 계산해도 되겠지만, 이건 저번 시간에도 외우자고 했었던 거죠.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처럼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면 정답은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 실수 부분 1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 2나 마이너스를 어차피 제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그냥 분배 8 플러스 16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2i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분모는 3이 됐고, 분자는 8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랑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에 얘가 부호를 반대로 바꿔요. 플러스 2 합치면 10. 여기는 플러스 15i. 그럼 이 숫자는 3분의 10 플러스 이렇게 찢어야죠. 실수와 허수를 분리해야 되니까. 그럼 3분의 10 플러스 5i. 거기다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4i. 그럼 3분의 얘는 3 곱하면 57이죠. 그럼 마이너스 47. 그 다음에 플러스 i. 근데 이 제곱을 사로 안 바꿔. 이런. 뭐 하는 거죠, 지금? 4분의 죠? 5분의 죠? 그럼 이렇게 계산할까? 10.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15i. 약분하면 2 플러스 3i. 그럼 이제 얘랑 얘랑 붙이면 되니까 2 플러스 3i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4i.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동량 처리하면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i. 네, 이렇게 됩니다. z가 3 마이너스 7i. 그럼 z 반은 3 플러스 7i.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분모는 3 플러스 7i 분의 분자는 3 마이너스 7i. 자, 이제 실수와 여기 반대부 3 마이너스 7i. 그럼 분자 3 마이너스 7i. 하다 보니까 이게 제곱이 되네요. 같은 게 두 번. 그럼 분모는 켤레끼리 곱하면 실수 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이 되고, 분자는 곱셈 공식 씁시다. 두 개를 뺀 다음에 제곱한 거니까 앞에 수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빼기 앞에 곱하기 빼기 뒤에 플러스 7 뒤에는 항의 제곱 이렇게 7의 제곱 i 제곱 이렇게. 분모 30인가요? 아닌구나. 49 플러스 9죠? 58. 여기는 9.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죠? 마이너스 49. 이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9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나? 네. 그리고 여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2i. 이제 분리해요. 마이너스 58분의 40 마이너스 58분의 42i. 약분하면 이게 어디까지 약분될까요? 2로 약분하면 29분의 20 마이너스 얘는 이것도 2로 약분하면 29분의 21. 네, 이렇게 되겠네요.
복소수 z와 그 켤레 복소수 z바가 다음과 같을 때 이걸 만족하는 값을 계산하시는데, 자, 이 문제 나올 때는 오른쪽은 실수어수가 완벽히 구분되어 있는데 왼쪽은 그렇지 않죠? 그렇다 이걸 분배하자니 4z가 실수, 마이너스 zi는 허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이 z 안에는 일정한 부분의 실수와 일정한 부분의 허수를 가지고 있다 보면 이렇게 분배해서 실수나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직 실수어수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z를 복잡하지만 이렇게 두셔야 돼요. z반은 a-bi라고 두시고 이제 식에다 직접 대입하는 겁니다. 4-i 곱하기 a 플러스 bi 플러스 1 플러스 2i 곱하기 a 마이너스 bi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7i 근데 분배 이렇게 분배하면 4i죠. 이제 실수가 나오는 게 이제 요령껏 이제 실수 나오는 것만 따로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도 하면 실수 계산하죠. 이렇게도 실수가 나와요. 곱하면 마이너스 bi 제곱. 근데 i 제곱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b의 부를 반대로 바꿀 수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b가 돼요. 이게 실수 부분. 다음 허수는 플러스 4 플러스 4bi 마이너스 ai 플러스 4bi 이렇게. 이쪽도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실수 나오죠. 마이너스 2bi 제곱 앞에 있는 건 마이너스의 부호 반대 플러스 2b 그 다음에 허수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i 이렇게 하면 플러스 2ai 자 이제 동량끼리 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a랑 여기 a 합치면 5a 플러스 b 여기 플러스 2b 플러스 3b 이게 실수 부분. 그 다음에 허수 부분 플러스하고 이제 i를 이렇게 뺀다고 치면 여기 마이너스 a 여기 플러스 2a a가 남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4b 여기 마이너스 b 플러스 3b가 남아요. 이렇게 해서 i가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7i 이렇게 되므로 5a 플러스 3b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a 플러스 3b의 값은 7인 거예요. 얘네들이 연립하는 겁니다.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4a는 마이너스 8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a 값 마이너스 2 넘어가면 플러스 2 그럼 얘가 9가 돼서 b 값은 3 이렇게 돼서 따라서 이제 쓰면 되겠죠. 이 숫자는 a가 마이너스 2, b가 3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i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가 되겠죠. 남은 건 네, 이거 빼라고 그랬네요. 이렇게 빼세요. 그럼 얘랑 얘랑은 찍고 이게 빼기가 플러스 바뀌면서 6i 이렇게 되겠죠. 한다고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기억을 해둬야 된다고 그랬었죠. 이렇게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가 나오면 저 상태로 쓰는 게 아니고 보통 제곱해서 씁니다. z제곱은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를 제곱한 거와 같고 루트 1을 제곱하면 2가 되고 이건 저번 시간에 외우자고 했던 거죠. 1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i가 된다고 그랬네요. 이게 약분하면 답이 마이너스 i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이거 자체를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를 전체 제곱한 값은 답을 마이너스 i로 기억하자라고 그때 여기까지 같이 외우자라고 했었는데 결론은 z제곱이 마이너스 i네요. 여기서 보면 z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i고 마이너스 z제곱은 z4제곱은 z제곱의 제곱이 되죠. z6제곱은 z제곱의 세제곱이 돼요. 지수법칙 곱하면 6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z8제곱은 z제곱의 4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계산만 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i z제곱이 마이너스 i인데 계산 잘 합시다. 마이너스 i의 제곱 일단 써놓을게요. 마이너스 i의 세제곱 마이너스 i의 4제곱 이렇게 다시 계산 마이너스 i를 써놓고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플러스 i제곱이 되죠. 이 음수를 제곱하면 양이 되고 i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음수 붙으면 플러스 1 음을 3번 곱하면 음입니다.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그럼 마이너스 i니까 플러스 i 여기는 음을 4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i 4제곱은 1이죠? 1 앞에 음수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이거 다 지워지네요.
0 이렇게. 음수의 제곱근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허수가 실제는 음수를 제곱한 형태죠. 루트 마이너스 1. 이 뜻은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더군요. 그럴 때 그 x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로 부르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쓴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경우를 지금 우리는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a가 양수일 때 a는 양수예요. 그럼 1번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루트 마이너스 양수는 루트 ai랑 같다. 예를 들면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거예요.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걸 이렇게 찢는다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고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은 i로 바꿔 쓰기로 했으니 얘는 루트 3i가 된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이걸 중간과정을 다 일일이 쓰기 너무 귀찮고 결과만 본다면 루트 안에 음수 있을 때는 음수를 바깥으로 빼내면서 뭘 붙이라는 얘기냐면 i를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반대도 기억해야 돼요. 만약 i를 루트 안에 집어넣을 거면 루트 안에 뭘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뜻이죠. 2번 마이너스 a의 제곱은 이렇게 두 개 있다라는 건 뭐 이런 거예요. 아까 했던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중학교 때는 없다라고 배웠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는 구조가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3이 되더군요. 이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어떤 수 x를 구하시오. 그러면 실수에서는 없지만 이제 숫자를 만들어낸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 하자. 그리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된다. 루트 안에 음수는 끄집어내면 i를 붙인다.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여기 있던 3에 일단 첫 번째 뭘 붙였죠? 루트를 붙였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i까지 이렇게 붙여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를 가지고 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5i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표현들. 자, 이런 거 연습을 조금만 해봅시다. 13번, 14번 정도.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루트 안에 음수 있네? 보기가 안 좋아요. 루트 안에 음수를 바깥으로 빼보면서 루트 9i라고 쓰고 마이너스 루트 16i라고 쓴다. 근데 루트 9는 3과 같고 루트 16은 4랑 같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i라고 쓰시면 된다. 그럼 얘도 루트 안에 있는 음수를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루트 12i라고 쓰고 마이너스에도 루트 25분의 48i 루트 안에 음수를 끄집어낸다. 그리고 i를 붙인다. 근데 루트 12는 이게 2루트 3인 것 이해되나요? 분모에 있는 루트 25는 5로 바깥으로 나오고 루트 48은 이게 16 곱하기 3이라 16은 4의 제곱이라 이게 4루트 3 이렇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5분의 4루트 3i가 돼서 통분합니다. 5로. 근데 5로 곱해야 되니까 10루트 3 마이너스 4루트 3 그 다음 i 이렇게 동료. 그러면 5분의 6루트 3 이해되나? 네. 이렇게 음수를 끄집어내면서 처리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가 좀 중요한데 앞에 것도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앞에 거는 이제 연산 위주라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고 자, A가 음수, B가 음수이면 루트 A,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고 A가 양수, B가 음수이면 루트 B분의 A, 루트 A는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건데 일단 곱셈부터 보통은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배울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 곱하기로 쓸 수 있으며 반대로 루트 A 곱하기 B는 쪼개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쓸 수 있다고 배웠죠? 근데 이게 중학교 3학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항상 그렇지 않다고 배워요. 근데 중학교 때는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A를 둘 다 양수인 상황만 배우거든요. 중학교 때는 루트 안에 음수를 안 배우잖아.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게 없다고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가정에서 본다면 총 몇 개의 케이스를 봐야 되냐면 이렇게 4개의 케이스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가지 케이스를 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둘 중에 하나가 음수일 때, 양수일 때 나눠지는 거. 자, 이 중에 여기 세 개는 요 세 가지 조건에서는 이게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위에는 이 조건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루트와 루트를 곱하면 그냥 루트를 한꺼번에 모은 다음에 안에 있는 게 양이든 음이든 그냥 곱해버려라. 혹은 루트 안에 이렇게 쓸 때 이걸 찢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 조건에 맞춰서 찢을 수 있다. 단 여기만 이게 중요한데 여기인 경우죠. 루트 안에 음수, 루트 안에 음수 둘 다 음수인 케이스는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면 그냥 어쨌든 이거는 성립해요. 루트 안에 붙여서 곱한다는 성립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바깥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건 도대체 아니 나머지는 그러면 안 그래요? 나머지는 안 그래요. 하나씩 예를 들어볼까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3 곱하기 2 정답을 루트 6으로 써도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 두 번째는 그거예요. 뒤에 있는 게 음수일 때. 그럼 얘도 그냥 루트 3 곱하기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직접 곱하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루트 마이너스 6이 되고 음수를 끄집어내면 루트 6i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것도 앞에 게 음수고 뒷게 양수예요. 그러면 그 음과 양을 이렇게 곱하라는 얘기죠. 루트 마이너스 6 답은 루트 6i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되나요? 근데 밑에 것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 게 뭐냐면 둘 다 음수일 때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안에 둘 다 음수인 경우를 곱할 때는 위에 배운 것처럼 루트를 하나로 모은 다음에 안에 있는 것끼리 직접 곱해도 됩니까? 그러면 루트 6이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답이 안 맞아요. 딴 건 다 답이 맞는데 얘만 이렇게 풀면 답이 안 맞아요. 이게 왜 안 맞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이게 성립하는 조건에 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증명할 때는 이게 만약 이런 조건에서 이거든 이렇게 성립합니다 이게 성립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그걸 적용하면 되는데 아직은 어떤 게 성립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직접 계산하는 거야. 배운 대로. 루트 안에 음수? 그럼 얘네들이 붙여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모르는데? 그러면 원론적으로 일단 얘를 이렇게 바꿔보자지. 이렇게. 얘도 일단 이렇게 바꿔보자.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i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 중3 때 루트 안의 양수, 루트 안의 양수는 루트 안의 양수들을 직접 곱한 다음에 하나 붙여도 상관없다고 배웠고 얘는 답이 마이너스 1이죠. 답이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답이 안 맞잖아. 이게 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앞에 음 없이 처리됐기 때문에 답이 안 맞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앞으로는 다 되는데 노란색만 안 된다는 얘기죠. 루트 안에 음수, 루트 안에 음수. 이 케이스일 때만 그때만 루트와 루트를 곱할 때는 앞으로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루트 안에 둘 다 음수인 상황은 루트 안에 있는 숫자를 다 곱하기는 해. 근데 답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답에 맞게 쓰려면 바깥에 무조건 마이너스를 붙여주자는 거죠. 그러면 계산이 맞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빼놓고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뭐 음수 같은 거 붙이지 말고 그냥 직접 곱하면 돼요. 직접 곱해. 근데 직접 곱했더니 양이면 그냥 쓰면 되는데 음이네? 그럼 바깥에 마이너스 빼면서 아예 붙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좀 조심하자라는 거죠. 요것만 좀 조심하자. 언제? 왜 루트와 루트를 곱했더니 바깥에 마이너스가 나오지? 둘 다 음수였구나. 그걸 기억해. 루트 안에 둘 다 음수를 곱했을 때는 바깥에 마이너스가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곱셈 했으니까 나눗셈도 한번 해보겠죠. 루트 B분의 루트 A.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운 걸 보면 이렇게 하라고 배웠어요. 루트 하나로 모으고 B분의 A를 한꺼번에 모았어도 상관이 없다. 모아진 걸 반대로 이렇게 쪼개서 계산해도 상관없다. 이랬었는데, 이것도 그렇죠. 보통은 다 성립해. 근데 딱 한 번의 예외가 있어요. 아까 그 예외였죠. 루트와 루트를 곱할 때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경우는 둘 다 음수일 때. 그 예외인 케이스라면, 얘도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안 되는 케이스. 루트 B분의 루트 A가
루트 b분의 a. 원래 하던 거는 하는데 부호가 안 맞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깥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가는 케이스. 이때 딱 한 번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얘는 분자는 양수인데 분모가 음수일 때. 좀 헷갈려요. 아까는 둘 다 음수였죠. 그럼 얘도 둘 다 음수면 이해하기도 편하고 암기하기도 편한데 앞에 거 곱일 때는 둘 다 음수. 근데 또 나눗셈일 때는 양수, 분모는 음수. 그렇대. 그럼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건. 자, 이건 왜 그런지 나머지는 안 할게요. 어차피 다 이걸로 나머지는 다 이게 성립하는 케이스니까. 요 케이스에서만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라 요거에 대한 얘기만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예냐면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 이런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답이 안 맞는다야. 왜? 왜 안 맞지? 직접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왜 안 맞는지 확인해 주기 위해서. 얘를 원래 직접 계산하려면 루트 3i분의 루트 2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분모에 i가 있으면 이거는 실수화를 해야 되니까 i를 한 번 더 곱할 필요가 있겠죠. i만 어차피 루트 3은 실수니까 i만 제곱해서 그럼 얘도 i를 곱하겠죠. 그러면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3이면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죠. 루트 3하고 음수가 붙어요. 그리고 루트 2i. 자, 이렇게 되는 식에서 분모의 음수를 분수의 대표보로 앞으로 빼주고 루트 3 써주고 루트 2 써준 다음에 i를 옆으로 살짝 내려놔요. 어차피 이건 곱셈의 개념이라 옆에 내려도 괜찮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붙이고 하나로 모아요. 이렇게. 루트 안에 둘 다 양수인 경우는 중학교 때 배웠던 붙여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됐나요? 단 루트 바깥에 마이너스 했을 때는 루트 하나를 집어넣을 때 뭘 가지고 넣어가죠? 마이너스죠. 근데 마이너스 하나 갖고 들어갈 거라는 얘기지. 근데 이왕 갖고 들어간 거 그럼 분모와 분자 둘 중 한 데다 마이너스를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누구한테 줄까요? 분모에 주는 게 좋아요. 왜? 처음에 분모에 음수가 있었으니까. 처음에 음수 있었던 걸 주어주면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계산 보면 이게 답이에요. 앞에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안에 있는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얘는 바깥에 마이너스가 없고 얘는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풀 때 루트 안의 음수가 분모에만 하나 있고 분자는 음수가 아닐 때는 이 케이스에서만 루트를 모으긴 해야 돼요. 안 모으는 게 아니야. 모으긴 합니다. 있는 그대로. 단 바깥에 마이너스를 내보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루트 안에 둘 다 음수인 경우를 곱할 때는 곱해. 원래 하던 대로 곱하되 바깥에 마이너스 쓴다. 루트와 루트를 나눌 땐 바깥에 마이너스 붙이면서 하나로 모은다.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쪽에 한번 해볼까요? 네, 답안지 뽑아야 되니까. 65페이지 한번 풀어보고. 자, 0이 아닌 두실수 AB에 대해서 루트 A, 루트 B의 곱이 마이너스 루트 AB일 때 이게 언제 성립한다고 그러죠? 루트와 루트를 곱했던데? 그치, 둘 다 마이너스일 때.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하는 도중에 너무 여기에 치중해서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될 때는 정확히 말하면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동시에 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0이어도 됩니다. A가 0이고 B가 0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0이기 때문에 답은 똑같다는 거죠. 등호가 붙는 거고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로 표현될 때는 분자는 양인데 분모는 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등호가 어디 붙을까요? 둘 다 붙을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붙을까요? A. 이유는 분자는 0이 돼도 되는데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모에는 0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이해되죠? 근데 여기 등호가 붙는다는 거를 일단 참고로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는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동시에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데 문제 맨 앞에 써져 있죠. 0이 아닌 두실수. 0이 아니니까 0은 빼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요. 그 AB의 부호를 말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1번의 답이겠네요. 저 자체가 부호를 쓴 거니까. 부호를 쓰라고 해서 뭐 플러스만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수학적 부호는 저렇게 쓰는 겁니다. A가 0보다 작다, 음수. B가 0보다 크다, 양수. 이렇게 쓰는 게 부호가 맞는 거고. 얘를 간단히 하시오. 이거는 예전에 배웠죠? 절대값 A랑 루트 A 제곱은 계산법이 동일하죠. A가 되고 마이너스 A가 되고. 이유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되는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이거 기억합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런 거였죠 예전에. 루트 2의 제곱과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거 처리할 때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남아있는 수가 양수이면 그게 답이었던 거예요. 어차피 얘도 사실 루트 2의 제곱은 루트 4를 말하고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도 루트 4를 말해서 둘 다 답이 2인 거거든요. 둘 다 답이 2인데 루트 안에 제곱이 되는 상태에서 안에 있는 게 양수이면 제곱 루트는 없어지고 안에 있는 수가 양수이면 그게 답이었던 거예요. 근데 얘는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거 썼더니 답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억지로 답을 양으로 바꾸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내용에 따라서 얘는 답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A 아니면 마이너스 A. 다 지웠네. A 아니면 마이너스 A. 근데 지금 A가 음이잖아요? 그럼 절대값 아래 있는 A를 바깥으로 빼냈는데 음이면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억지로 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값은 답이 음일 수 없으니까. 이 답은 양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음에 음을 붙이면 양이 되는 거죠. 얘도 제곱 루트 지워지고 일단 안에 있는 걸 쓰죠. 이렇게. 규칙이 있어. 이거였죠.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제곱되어 있으면 일단 제곱 루트를 지우고 안에 있는 수를 써요. 써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양이냐? 그러면 그럼 놔두고. 너 음이야? 그러면 나 음인데? 그럼 바깥에 마이너스 붙이고.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거 복사해 써요. 그럼 물어봐요. 너 양이야? 음이야? 나 A가 음이고 B가 음이에요. 음과 음을 더하면 나 음인데? 너 음이야? 그러면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야 돼. 근데 숫자가 두 개를 덧셈한 거니까 이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으려면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그 가운데 있는 덧셈은 이렇게 원래 있던 이렇게 붙여놔야 돼요.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최대한 간단히 한 겁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방식은 배운 대로 이렇게 이거는 루트 끄집어내고 i를 붙이라고 그랬어. 곱하기 얘도 그래. 플러스 루트 5 곱하기 루트 5i라고 쓰고 플러스 루트 2i 분의 루트 8 뭐 이렇게 쓰고 계산하면 루트 3과 루트 3을 곱하면 3이 되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건 마이너스 3 루트와 루트를 곱하면 5가 되는데 i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5i라고 쓰고 얘는 이게 i를 곱해야죠. 실수와 그러면 이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고 루트 2분의 루트 8i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이거랑 약분이 되죠? 아니면 이렇게 붙여도 괜찮아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8i 얘는 루트 4죠. 루트 4는 2니까 이렇게 그 뒷걸 계산한 게 마이너스 2i 최대한 간단히 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일일이 이걸 다 이렇게 i를 빼고 뭐 규칙대로 뭐 곱하고 이러다 보면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좀 걸릴 거예요. 좀 전에 배운 거 써봅시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보통 루트 ab로 써지는데 딱 한 번에 예외가 있다. 마이너스 루트 ab로 계산되는 경우는 a가 음수, b가 음수일 때다. 물론 등호분이 굳는 경우긴 한데 그 다음에 루트 b분의 루트 a는 보통 하나로 모은다. 루트 b분의 a로 쓴다. 근데 딱 한 번에 예외가 있다.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로 써야 될 때가 있다. 그때는 분자가 양인데 분모는 음일 때. 그렇게 씁니다. 이 조건에 맞춰서 써봅시다. 루트와 루트를 곱했죠? 근데 둘 다 안에가 음수네요. 그럼 뭐라 배웠냐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안에 있는 거기 직접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3을 두 번 곱하면 9. 플러스 얘는 뭐라 배웠냐면 둘 다 음수가 아닌 경우는 바깥에 마이너스 붙이지 않죠.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냥 붙여라. 5와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25. 얘는 이 케이스죠.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라. 그리고 이렇게 분모 쓰고 분자 쓰고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에서 분모 써주고 분자 써주고 바꾸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 마이너스만 바뀌는 거지 안에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얘는 플러스 루트 25i잖아요. 이게 빠져나가고 근데 25는 5니까 5i가 되고 얘도 i가 빠져나가죠. 이 마이너스가 빠져나가죠. 그럼 i가 생기고 루트 2분의 8은 루트 4, 2가 되니까 2i 마이너스 2i 여기 마이너스 답은 마이너스 3 플러스 3i 이게 훨씬 더 계산이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아까처럼 일일이 자 다음 z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z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3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이게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z 자리 대신에 2 플러스 루트 3i를 대입하고 제곱하고 마이너스 4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i 플러스 뭐 이렇게 틀리진 않아요. 귀찮죠. 근데 다른 방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방식이 있어요. 여기는 2를 좌변으로 이항해요. 그럼 z-2는 루트 3i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해요. 양변 제곱. 그럼 양변 제곱하라는 얘기는 이건 뺄셈이니까 가로를 쳐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로 치고 제곱, 우변은 루트 3i를 제곱 이렇게. 그럼 이걸 이제 곱셈 공식 z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4 여기는 루트 3을 제곱하면 3,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자 그리고 보니까 z제곱 마이너스 4z의 값은 마이너스 7 이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7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 이거는 쓰려면 저식을 보고 곱셈 공식 저렇게 한다는 걸 알아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문제는 잘 보면 이거 넘긴 다음에 제곱하면 z제곱 마이너스 4z까지 나오겠죠. 뒤에는 상수는 굳이 안 맞춰도 돼요. 근데 딱 여기 맞춰져 있거든. 그 얘만 그런 건지 다른 문제는 안 그런 건지 보통은 다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라고 직접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쓰라고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나 이게 이렇게 돼야 이쁜데 이렇게 안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그럼 아까처럼 안 맞잖아.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넘기죠? 넘기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됐었죠? 여기까지 됐었죠? 이걸 넘겨요. z제곱 마이너스 4z는 마이너스 7인데 얘랑 똑같지 않은데 잘 보니까 여기다 뭐만 더하면 되냐면 i만 더 셈하면 돼요. 하나만. z만 하나 더 셈하면 돼요. 이렇게 z 하나만 더 셈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z제곱 마이너스 4z에 플러스 z를 더하면 마이너스 3z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7 플러스 z 이렇게 되죠. 거기에 1이 더 쓰면 되는 거거든요. z제곱 마이너스 3z 플러스 1 거기다 1 더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z가 되죠.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6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i 답은 마이너스 4 플러스 3i 이렇게 돼요. 보통은 이렇게 여기까지 짜맞춰 주는 경우가 많은데 안 짜맞춰져 있으면 적당히 변형하면 됩니다. 적당한 식으로. 이렇게 이거 직접 대입해서 계산하지 마시고 저렇게 하는 게 좀 유리하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참 중요한데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다음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단 알파와 베타 반은 둘의 켤레 복소수이다. 알파가 뭔지 모르잖아요? 뭔지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더 봅시다. 알파를 a 플러스 bi, 복소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뒀어요. 그럼 알파 반은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베타를 또 다른 복소수 ab를 썼으니까 c 플러스 di 그럼 베타 반은 c 마이너스 di 자, 이제 뭐 대충 이렇게 두고 한번 보는 거예요. 알파가 실수이면, 알파가 실수라고? 알파가 실수라는 거는 무슨 의미를 말하죠? 이 알파가 실수라는 얘기는 b가 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가 없어져야 되니까.
B가 0이면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알파바는 이거죠. B가 0이면 얘가 없어진 상태잖아요. 그럼 A만 남죠. 그럼 실수의 켤레를 취하면 켤레라는 게 원래 허수의 부를 반대로 바꾸는 거잖아. 근데 숫자가 실수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켤레에 취해도 어차피 허수가 없어진 상태라 그냥 알파가 남죠. 이건 틀린 거예요. 기억은 틀렸다. 알파와 베타바가 서로 같으면 알파와 얘랑 베타바 얘가 같다는 거죠. 그럼 써봅시다. A 플러스 BI랑 C 마이너스 DI가 서로 같다면 이란 뜻은 A랑 C랑 같고 B는 마이너스 D랑 같다. 물론 여기서 처음에 쓸 때 A, B, C, D는 모두 실수라는 말을 서술형이면 언급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뜻이네요. A는 C랑 같고 B는 마이너스 D랑 같다. 괜찮나요? 아, 네. 네. 그러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알파 바는 A 대신에 C. B가 마이너스 D니까 마이너스 D는 플러스 D. 근데 얘가 누구랑 같으냐면 베타랑 같네요. 그래서 알파 바는 이렇게 되면 베타랑 같아진다. 이것도 맞는 말. 이거는 맞는 말. 근데 얘는 이래도 되는데 처음부터 선생님 원래 얘랑 같은 거 아닌가요? 얘랑 같은 거 아닙니까? 같죠. 그럼 같으면 좌변의 켤레를 취하면 우변도 켤레를 취하면 서로 같아지는 거 아닌가요? 같아지죠. 양쪽의 켤레 똑같이 취했으니까. 그럼 좌변은 알파 바인데 우변은 바에 바 취하면 그냥 베타가 되죠. 네, 이 말이 나와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맞는 말. 그다음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가 0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입니까? 정말 그런가요? 라고 묻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이거는 직접 계산해도 돼. 근데 이건 아까 직접 계산한 걸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처리하면 좀 더 편하다고 배웠죠. 그럼 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알파바 베타바는 앞제에서 우리가 이거 배웠거든요. 얘는 뭐랑 같으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더한 다음에 전체 켤레의 취해도 답은 똑같아요. 그럼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가 0이고 그럼 얘는 얘랑 같으니까 결국은 얘도 0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바가 0인데 0이랑은 0 플러스 0i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에 다시 켤레를 취해요. 그럼 여기 켤레를 취해요. 그럼 바의 바는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고 0 플러스 0i의 켤레를 취하면 0 마이너스 0i인데 0 마이너스 0i는 그냥 0이잖아요.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맞다. 대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대입하면 또 A, B, C, D 관계를 막 따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죠, 계산하기가.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더라. 양변의 켤레를 취해서 처리하는 방식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굳이 이런 것만 잠깐 볼게요. 이런 것만. 복소수의 이게 순환성 문제를 푸는 건데 혹시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4제곱은 플러스 1이었죠. 기억나요? 그럼 i 5제곱은 다시 이게 반복되죠. 5제곱부터는 다시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더하다 보니까 4개씩 반복인데 이 4개씩을 잘 보시면 얘랑 이렇게 수도 더할 때 얘랑 덧셈 되면 없어지죠. 얘랑 덧셈 되면 또 없어지죠. 그럼 결국은 허수 i에 대한 순환성을 물어볼 때는 4개씩 붙이면 무조건 0 된다는 뜻이에요. 항이 총 몇 개 있냐면 지금 i 위에 거듭제곱 보니까 2025개가 있죠. 2025를 4로 나누는 거예요. 4, 5, 20. 여긴 0 되고 여긴 25, 6. 이렇게 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4개의 묶음이 총 몇 번 나온다는 얘기죠? 506번의 묶음이 생기고 하나의 항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의 항이 누굴까요? i겠죠. 이 정답은 i예요.
근데 만약 문제가 바뀌어서 처음부터 1부터 쫙 가면 좋겠는데 갑자기 뭐 17, i의 18, i의 19 이렇게 하더니 뭐 i의 30 이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곤란한 것처럼 보이지만 곤란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써보면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다시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원래는 i의 1제곱, i의 제곱 번호를 매기면 i의 1제곱, i의 제곱, i의 세제곱, i의 4제곱, i의 5제곱, i의 6제곱, i의 7제곱, i의 8제곱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근데 꼭 1부터 안 돼도 돼요. 만약에 내가 계산한 게 i의 세제곱부터 더했다고 쳐봐. 그럼 앞에 이 두 개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주르륵 3부터 하나, 둘, 셋, 4개면 6까지죠. 이렇게 4개 더하면 얘랑 얘랑 또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져요. 약간 앞뒤의 순서가 다를 뿐이지 4개씩은 차례대로 요 4개가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4개씩 묶으면 무조건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4개, 20까지 묶으면 0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항이 몇 개냐가 중요해요. 이거 좀 항이 몇 개 할까요? 그러면 i의 1제곱부터 30까지는 30개 항이 있죠. 근데 여기서 뭐가 빠져있냐면 i의 16제곱까지 빠졌잖아요. 16개 항을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14개 남네요. 14개를 4로 나누면 왜 4로 나눠요? 4개씩 묶으면 0이니까. 그럼 몫은 3이도 나머지가 2. 그럼 이건 의미가 없죠. 얘가 중요해요. 앞에서부터 2개 남는다. i 맨 앞에 있는 건 i겠죠. 4개씩 묶으면 맨 앞에 있는 거 4개씩 묶으면 0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맨 앞에 있는 거 요거예요. 맨 앞에 있는 거. 근데 i의 17제곱이면 4의 배수보다 1만큼 크죠. 그럼 얘는 i예요. 그럼 똑같아요. i 다음엔 당연히 마이너스 1이겠죠. 이 식의 정답은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과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과제 노트 있죠? 네. 과제 노트도 여기까지 마무리, 복소수를 다 끝내는 걸로 마무리. 그러면 양이 적당해요? 아니면 좀 부족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고생했습니다.